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논문 통계 분석 네 번째 스텝으로 논문에 제시하는 통계표의 순서에 따라 분석을 실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계표가 나오는 파트는 세 번째 연구 방법 파트입니다. 연구 방법 파트에서는 가장 먼저 연구 대상이 나옵니다. 표 1은 대부분 연구 대상으로 시작하죠. 여기에 빈도 분석 결과가 제시됩니다. 바로 빈도 분석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지난번에 다운로드 받았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2010년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입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는 실습 영상을 보신 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별 변수로 빈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클릭합니다. 변수 중에서 성별을 찾아서 가운데로 옮겨주고요. 통계량을 열어보시면 백분위수, 중심경향, 분포, 외도, 첨도 등 다양한 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값과 분포는 연속형 변수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닫아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열어봅니다. 범주형 또는 명목형 변수의 경우에는 각 범주는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결과가 산출됩니다. 성별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알 수 있지요. 이 통계값을 연구 대상표에 작성하면 되는데 표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여 엑셀이나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붙여 넣어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경로에 엑셀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논문 서식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겠죠. 결과값을 논문 서식에 하나하나 옮겨 적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성별만 표시하는 단순한 연구 대상 분포표 이외에 여러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분포와 같이 교차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차표를 만들어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면 됩니다.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교차 분석을 선택해 줍니다. 성별을 행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학교 지역을 열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교차 분석을 통해 비율 차이를 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셀에 빈도와 비율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중에서 셀을 클릭하고요. 왼쪽 가운데 있는 퍼센트 항목 중에서 행과 열을 선택해 줍니다. 계속 확인을 클릭하면 빈도와 비율이 담긴 교차표가 생성됩니다. 각 시도에서 남, 여, 성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학교 지역, 시도 중 %라는 항목을 사용하면 되고요. 남학생, 여학생이 각 시도에서 몇 %씩 표집되었는지 제시하고 싶을 경우에는 성별 중 %를 사용하면 됩니다. 빈도 분석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과 유사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빈도표를 제시했는데 서울에서만 90%, 그 중에서 남학생이 80% 이런 식으로 연구 대상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편향이 매우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도 분석은 연속형 변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변수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속형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클릭해서 변수 중에서 가구 연간 소득을 선택합니다. 가구 연간 소득의 응답 형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량에서 사분위수, 평균, 중위수, 최빈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외도, 첨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에 정규 곡선을 표시한 후에 계속 확인을 눌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통계량이 들어있고요. 유효 응답에 대한 빈도, 히스토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수나 평균이 4천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 중심값 인근에 상당히 많은 응답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첨도는 좀 높을 것 같고 고소득으로 갈수록 빈도가 줄어 오른쪽으로 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도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다시 통계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통계량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에서 자세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보기 창에서 삶의 만족도를 보면 세 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열어보면 1점이 매우 그렇다, 4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문항 내용의 방향성이 모두 맞는지 확인한 후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여 점수를 바꾸어 주겠습니다. 메뉴에서 변환,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선택하여 삶의 만족 세 문항을 가운데로 옮기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에는 4점을 1점으로, 3점을 2점으로, 2점을 3점으로, 1점을 4점으로 바꾸어주고 계속,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로 생성된 문항의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에서 맨 아래 새로 생성된 New, 삶의 만족 세 문항을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통계량, 차트의 설정을 확인해 본 후 확인을 클릭해서 결과를 살펴봅니다. 각 문항의 응답 특성이 약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응답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계량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은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간혹 입력 실수로 이상치가 들어있거나 결측값이 999나 음수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입력된 값들이 그대로 분석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빈도가 아주 중요한 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에서 빈도 분석 차트를 거의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실습한 내용과 같이 변수별 응답 분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이후 본 분석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 방법 파트의 제일 첫 번째 제시되는 빈도 분석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 방법 파트에 제시되는 두 번째 통계표인 신뢰도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